자, 삼남매를 키우고 계시는 한 아버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주장이긴 한데 6살, 4살 아이 이제 경기도 어린이집 보내는데 3월 26일입니다. 이때 담임 교육보사가 전화가 오는데 애가 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다친 거냐라고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뭐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이가 담임 교육교사 또 원장하고 성형외과로 갔다고 하고요. 코 밑부분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6바늘을 헤맸다고 합니다. 자, 남자 사내 아이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하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자, 그런데 병원까지 온 그 어린이집 담임 교사의 태도를 보고 뭔가 수상하다 싶으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하고 원장님도 많이 놀랐을 텐데 심지어 와이프가 다도 허려줬대요. 괜찮아요. 빨리 꾸미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고 해서 하는데 병원비 계산할 때 원장이 카드를 내밀었더니 담임선생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제를 하더래요. 거기서 와이프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왜 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슨 월급 받는 담임선생님이 그거를 결제한다는지 그걸 와이프가 보더니 너무 찝찝하다고 가서 CCTV 좀 확인해보면 안 되겠냐.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뭔가 좀 찝찝하네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가 다쳐서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이 아이의 엄마하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빼매고 나오는데 자꾸 보육교사가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거기서 찜찜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아버지가 와서 이제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전화를 걸었대요. 혹시 좀 이게 뭐가 이상하니까 그 어린이집 CCTV 좀 확인해 봐라라고 해서, 사실 아이 아빠는 처음에는 아니 애가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걸 뭐 CCTV까지 보느냐. 요즘 또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뭐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CCTV 좀 보여달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CCTV를 보여주기 전 갑자기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잘못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버님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 CCTV 보면 뭐 동의서 같은 거를 써야 되나 봐요. 그걸 쓰는 와중에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셔요. 애가 다칠 수도 있죠. 애들 다 좀 알가닥하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할머니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애를 패대기 무슨 사원하고 책가방 던지듯이 던지니까 진짜 그게 너무 당황해갖고 질질질질 끌려오다가 휙 냅두니까 애가 당연히 넘어지죠. 자, CCTV를 한번 보라는 아내의 촉이 없었으면, 또 CCTV를 안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 학부모는 CCTV 영상을 보고 정말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서성이는데 갑자기 이 교사가 아이의 팔을 질질 끌면서 잡더니, 네, 지금 팔을 끌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거의 바닥이 확 내팽개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책상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찧어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네. 딱 거의 밀치고 이제 아이가 얼굴에 부딪혀서 이제 찢어졌던 건데요. 이 아이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매트에 앉히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옆에 책상에 있어서 거기에 부딪혔다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했고 같이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야 CCTV 영상을 보게 됐다는 건데요. 그때 돼서야 보육교사가 말한 거랑 영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 아버지가 CCTV를 보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해명에 대한 아버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장이 CCTV 영상을 자기가 어린이집 찾아가기 전에 봤다면 그때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오 교수님, 저 왜 진작에 이실직고를 안 했을까요? 저게 이제 확 이렇게 미는 그 순간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확인 안 했으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뻔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 아버지 주장에 의하면 이 사실을 갖다 자기 아내에게 통화로 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 앞에 와서 이제 사실 그 상황을 알고 난 이후에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신고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6바늘 꼬매면 이거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막 지르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관리하고 난 뒤에 아마 인터넷상으로 해서 키즈 노트 같은 데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전 활동을 하다 미끄러져서 책상에 부딪혀서 찢어졌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싹 지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왔는데 화가 나서 만나주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식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에 의하면 이 보육교사가 하는 얘기가 학대 의도가 없었다. 아이 스스로가 발이 꼬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사건 볼 때마다 과연 처음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CCTV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보름 전에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도 발견이 돼서 공소장에도 그게 제기가 됐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다른 아이입니다. 책상에 올라간다라는 이유로 손으로 밀쳐가지고 책상에서 떨어뜨렸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도 아마 멈추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두 번째로 책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보육교사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한 달 만에 두 건을 저지른 셈이 됐던 거고 어쨌든 이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지금 이 피해를 당한 4살 아이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죠. 대부분의 보육교사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부모님이 2달 전에 벌어진 원장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실제로 있다고요? 이 학대했던 그 보육교사 뭐 CCTV 영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처벌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그 상황에서 이 맘카페에 이 어린이집 어떠냐라는 질문이 와서 본인이 답변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애가 이래가 학대당해서 다친 상황이 있고 등등 얘기를 하니까 원장이 전화가 왔답니다. 왜 그런 글을 올리냐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닌데 명예훼손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랍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학부모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이런 글을 올릴 수 있고 답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원장이 자꾸 명예훼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판단했고요.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원장하고 보육교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